선생님, 제가 뭐랄까요, 참 좋아하고, 그죠? 항상 생각이 나는 어떤 사회 후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김요한 박사님 항상 저도 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 미리 쭉 하셨는데, 실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 내지는 이렇게 앉게 되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더더욱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이 사람 책, 이렇게 이제 우리 김현 박사 얘기를 듣고, 상당히 진짜 멋지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보고, 거기서 간접 또는 직접 이렇게 저자와의 만남도 하고 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이제 사람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어떤 책을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청나고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하우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아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모든 인터넷이 발전되고 정보를 넣고 기술을 개발하고 할 때 아마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2차 정보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만드는 어떤 사람을 안다면은 거기에 어떤 언급되지 않는 어떠한 정보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것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아마 모든 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올해 나이가 제가 만으로 59세입니다. 59세고 4월달에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달인데요. 아마 제가 4월 5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32주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 카페 모임에 이제 참석하면서 느꼈는 게, 야, 사람, 책, 만남,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용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느낀 점, 아니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만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죠, 그죠? 아마 자연과의 만남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쭉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남의 출발부터 아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마 그때마다 이제 만남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아마 숱한 멘토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마 담임 선생님에서부터 쭉 이렇게 만나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만나고, 그리고 또 대학에 와서 또 이렇게 되고, 그죠? 오늘 또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 같아요. 각자. 그리고 자기 본인은 아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존중도 받아야 되고, 자기 몸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개체들 간의 어떤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아까 우리 김요한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섭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어날 때 제가 섭리를 전혀 몰랐죠, 그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희망은 제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왜 국회의원이냐 하면은 저희들 친척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시골인데. 그래, 시골에 친척을 아는 것이 먼 친척인데 이분이 이제 올 때마다 바나나를 가지고 오고, 그죠? 그 동네에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용품도 물론 다 사주고. 제가 성장한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인데, 한 300호 같이 안 돼요. 전체 리 이렇게 합쳐봐야.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저 형님이 이제 제가 사담 일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형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뭐 학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형님은 이제 그때 서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형님 데려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봉사활동 이렇게 오면은 지금은 그런 겁니다. 야학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야학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학생들 내려와서 시골에 있는 어른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마을에 어떤 그 새마을운동 이전이죠.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이제 공부를 쭉 하던 차에 제가 그냥 촌에서는 그냥 매일 뭐랄까요 자연과 놀잖아요, 그죠? 놀면서 이 뭐 지금 같이 뭐 그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잘한 거 이걸 하려면 일기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갈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이제 군에를 이제 공군을 갔는데 지금도 공군에 아마 이런 아마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군에 전부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공군을 가는데 공군을 가는 것도 대학에 가는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제 뭐 부족하게 해가지고 공군을 가면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려고 이제 공군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군에를 가니까 훈련소에서 수양독이라는 걸 써요. 아마 육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군은 이제 수양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훈련받았는 걸 국가에 대한 충성, 자기에 대한 뭐 이런 걸 하면서 쫙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기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군에 와서도 내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서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훈련받은 예행이라든가 뭘 하면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또 뭐라 하는 거죠? 이제 부상으로 외출도 시켜주고 휴가도 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내려봤고 이제 전우신문에도 이제 그걸 잘 썼다고 이제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걸 이제 반성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고마움도 일기장에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성장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쭉 하는 어떤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다시 복학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유학까지 형편이 못 돼가지고 또 이제 연구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석박사를 하고 이제 다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교수도 하고 또 나와가서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 게 아마 아주 짧은 어떤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한테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멘토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참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아마 지금 오늘의 이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지에 다 붙어 있을 정도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풍요롭고 부자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살다 보면은 여러 만나면 그렇잖아요. 가치관을 이제 공유할 때 가치관이 좀 다르고 그 사람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또 뭐 친구가 안 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친구가 되는 사람은 또 공유한다거나 가치관 같은 사람들끼리 잘 만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진짜 멘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점, 나쁜 점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젊은 어떤 시절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빨리 알면은 아마 성장하는데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철이 덜 된다 이러죠. 그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듣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어찌 날씨 좋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데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것을 내 인생이 어떤 걸 담는다. 괜히 어떤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어떤 높이 사주고 싶어,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모임의 취지를 어떤 맞춰가지고 야, 이런 인생담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그 당시는 뭐 유학이죠. 고등학교를 이제 왔는데, 제가 대구로 오게 된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제일 큰 형님 얘기를 한번 했었죠. 큰 형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대구로 이제 발령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형수님은 이제 그 제일교육 부분인데, 이제 대구로 발령받아가지고 한국 나이로 여기 대구로 왔어요. 이제 공대 출신인데, 제일 큰 형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남 일녀 중에 막내고,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하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부모님은 너는 대학을 아무리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집에서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농사 짓는 걸 도저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제가 혼자 쳤습니다. 대구에 이쪽으로. 그때는 고등학교를 좀 시험을 쳐가지고 갈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로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했죠. 학교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등록금 내주고, 그런데 대구에 오니까 시골에서 그 큰형님이 대구에 와가지고 집을 못 사가지고 어찌 보면 그 전셋집이 단칸방이었어요. 형님 댁.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오니까 공부방이 없잖아요. 그죠? 공부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의 부모님은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물에 대해서 형님한테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과정 중에서 실제 저희들 공부할 때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뭐 구두 닦아가지고 학비 보는 애들도 있고, 신문 파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는 아마 대학생들이 아마 전체 사회 구성이 한 3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대학 가는 애들도 많이 없었고, 뭐 그런 상태 하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은 진짜 용돈이라고 별도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버스 표라든가 이것만 있으면은 아주 행복하죠. 그죠? 그래 공부를 하는데, 실제 시내에서 잘 풍요롭게 사는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도 이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불행하다거나, 제가 걔들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어떤 풍요로움을 갖고, 이렇게 실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 이제 성균관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아마 공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때 진짜 누가 멘토가 있고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탁 이렇게 했으면은 대학을 가도 전공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이, 제가 큰 형님이 있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대학 가는 것도 그냥 내가 알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 놓으니까 전공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방황을 좀 했었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뭘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책을 참 많이 봤어요. 책을 보면서, 뭐랄까요. 지금도 뭐 대학에 가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대학생 논문 모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논문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토인비 역사가 속어를, 토인비 책을 그때 지금은 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볼륨 됐던 것 같아요. 7권을 한번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전국 대학생, 이제 거기에 한번 독후감 비슷한 걸 논설 형태로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 신문사에서 이제 실렸어요, 그게. 실리면서 나중에 우리 과에 선배가 학부사 기자가 있었는데, 학부사 활동을 하면 좀 어떠냐.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 공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무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내가 한 학부사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학부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는 게 뭐냐면 국사하고 한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신문이 참 한자로 많이 했어요. 그 한자도 1800자 한자 중에 쭉 내가지고 몇 개 뭐 이러고. 그래,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성공학과를 이제 전공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예, 전공을 필수로 하게 된 배경은 이제 과에 참 저를 일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항상 그 멘토 역할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제가 그 학부사 생활까지 할 때까지 제가 글을 좀 많이 썼어요. 그때 지금도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샘터라든가 뭐 이런 책. 그래도 이제 뭐 수필 뭐 시를 써가지고 내가지고 하고, 제가 한 시를 한 40~50편 썼었고요 그때. 그리고 단편 소설도 한 뭐 30편 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지금 시민회관, 거기가 그 KBS 그 방송국이 있었고 대구시 문화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인 시아전을 이제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군회를 가는 시점에서 그 책을 이제 하나 내서 프린트판으로. 지금 이제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컴퓨터 없고 이렇게 뭐라 하나 일본말 가리방이라 그러는데 그 등사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 왁스 먹인 종이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잉크를 이렇게 밀면은 밑에 글씨가 나오는 거죠. 요새 잘 모르죠, 그런가? 그래서 책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군회를 가면서 우리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그 책을 냈었어요. 그 당시에 복학을 하고 이제 책을 내서 이제 군회를 가기 직전에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저는 자랑스럽게 책을 하나 보냈더니 교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군에 간다고 이제 휴학기를 내더니만 드디어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문학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시점에 이제 그 과에 그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난리 났다면서 올라오라 이제 사과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실제 교수님한테 이제 해명을 했죠. 실제 제가 군회를 가지만은 군에 가는 어떤 그 이유하고 이것을 된 배경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군에 잘 갔다 와라 이렇게 그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군에 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그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쭉 할 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래. 대학 다닐 때. 그 영어를 유학을 가려고 이제 영어 시험을 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토플 같은 경우는 한 미국 같은 데 보통 대학이 550에서 580점 정도 그 정도인데 제가 시험을 치고는 한 300점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카츄샤를 이제 그 시험 치니까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을 가가지고 공군에서 제가 이제 관제사를 했습니다. 항공 관제사. 그 하니까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하고 뭐 이제 3년 동안 또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하고 뭐랄까요, 이제 유학 준비를 좀 했었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이 자기의 어떤 유학 생활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장단점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섬유 산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시는 거 박신웅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는 아마 한양대학교 공대 1회예요. 이분이 1회고 이제 인하공대 교수 하다가 이제 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갔다가 와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고 뭐 제자들 후배들이 전부 그때 그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몇 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연구소 생활을 한번 먼저 해보고 연구소 생활을 해보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알고 유학을 가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연구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한국섬유기술연구소죠. 그 연구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유학 준비했던 그 덕분에 연구소에서 들어갈 때는 탑으로 들어갔어요. 영어도 그렇고 뭐 전공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연구소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아마 뭐 대기업에 시험 칠 때 뭐 문제가 참 어렵지만 그때 저희들 연구소에는
토플 문제가 시험 치는데 토플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토플 이렇게 뜨거운 게 있었어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연구소에서 그걸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제가 그보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영어 시험 쓸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사회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힘들고 뭐 이런 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인생의 그 선배들 얘기를 해보면은 참 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그런 게 좀 인생의 나름대로의 어떤 절제라든가 아니면 진짜 본인의 어떤 갖춰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연구소 생활하면서 좀 힘든 것을 이제 이렇게 극복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멘토라든가 지도교수라든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정말 자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본인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훈련은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훈련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집에서 가면 공부하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 성적을 내는 건 본인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이 되니까 아주 철저하죠. 그거 보면은 이제 막 학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트러블 문제도 있고 뭐 실력 문제도 있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 이러면 진짜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 출신들이 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제 서울대학 출신부터 막 쭉 있는데 저는 대학은 이제 인하공대 출신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연구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하나도 없던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컴퓨터를 만진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키스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하공대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한 2번 정도 컴퓨터를 만져봤어요. 왜 만져봤느냐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인하공대 그거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전산센터가 인하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센터도 뭐 EDPS라고 해가지고 학점을 신청하면 1년에 2번 정도 실습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실제 그래가지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생활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 컴퓨터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딱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는. 그러면은 그때 그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서울대학하고 키스트 출신들 같은 경우는 학부대학을 했어요. 정부에서 차관 들어가지고 실습을 했고. 근데 컴퓨터를 처음 퍼스널 데스크탑이죠. 그죠? 그 딱 만져 보니까 프로그램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니까 학원도 없고. 단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달려온 매뉴얼, 영문판. 그게 딱 있어요. 그거 하고, 외국에서 나오는 MS-DOS하고 GW 베이직 영어 책. 근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우리가 하지 못한 어떤 다른 분야는 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뭐랄까요? 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어떤 장벽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장벽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만큼 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이제 처음으로 진짜 아주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소한테. 예. 우리 연구소 소장님한테 연구면 하니까 그때 마침 연구소장님이 저희 대학의 우리 원로 교수하고
그 서울고공, 그 옛날 서울대학은 경성고공이죠. 예, 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신 그 제자 중에 이런 놈이 있더라. 그러면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내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면담을 신청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를 요청을 했냐면은, 그래서 저한테 재교육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뭐를 배우고 싶으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대학들한테 전혀 배워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소에 앞으로 일을 하려면은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그 연구소에서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것을 저한테 그 시간을 줬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이걸 주더라고요. 저도 6개월 그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나가서 하는데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뭐랄까요, 뭐 인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원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에서 이제 우리 저 위에 그 사수죠, 그 과장 타이틀인데 이분이 이제 내보고 그런 것이 뭘 하려고 하느냐 묻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서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진짜 전문가가 돼서 어떤 대학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섭리 이걸 위해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거는 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그거 하려면 길이 멀다. 그래서 이제 인사발령을 저한테 그 당시에 그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인사발령을 어디로 내느냐면은 제가 그때가 한 연구소 생활 한 5년 정도 할 시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할 시점에 제가 뭘 했냐면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데 인사발령을 어디로 내리냐면은 그 품질보증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섬유 제품을 검사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는 그 모든 섬유 제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하려고 하면은 우리 연구소에서 이거 도장을 받아야 돼요. 합격, 불합격. 그래서 이제 그 품질 보증과를 이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일할 때는 제가 타이틀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품질 보증과 가면은 맨날 검사만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술만 먹고 뭐 이런 어떤 생계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부장님 얘기가 섬유 산업에 섬유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걸. 그때 제가 이제 석사를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인사발령을 내서 그 품질 보증과 OJT를 이제 연구소에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대구 사무소로 이제 내려가라. 대구가 섬유도시고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제 대구 지소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마침 대구 소작이 서울로 올라올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라고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못 내려간다. 사표를 냈으면 됐지 대구를 못 내려간다. 이렇게 그 당시, 지금은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좀 그랬어요. 서울에 그만 대구 내려가면 완전히 그냥 자철되는 기분이고, 그죠? 자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그걸 하겠다 하니까, 저를 교육시켜 주신 소장님 다시 불러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구 사무소 가서 2년 동안만 가서 섬유 없이 다 배우고 오면은 할 일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그 대신 그거 가서 모든 걸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그걸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어떤 훌륭한 어떻게 보면 멘토로 선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내면서 대구에 이제 관사를 주면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있어보고 자기 생각은 더 있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을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면은 자기가 서울로 발령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내려갔죠. 대구로 내려오는 시점에 이제 모든 어떤
뭐랄까요, 좀 정리할 게 많죠, 그죠? 서울 생활 하다가 되고 그러는데, 그때 하는 게 아마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전의 얘기인데요. 고전의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코롱에서 주는 어떤 자격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지금은 그런 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롱에서 섬유공학과에만 이제 자격을 주는 그 오원 자격이라고 있었어요. 쭉 줍니다. 주면은 이제 졸업할 때 대해서 이제 코롱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뭐, 특혜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코롱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있죠. 그죠? 그런데 졸업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코롱을 안 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롱 비서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섬유 산업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고 쭉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런 게 막 조금씩 좀 내리에 그 스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도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좀 해야 되고 어떤 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해야 될 길을 또 이렇게 한 잔을 메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참 이렇게 뭐, 지금이야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알겠는데 그 당시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불평적인 요소가 참 많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윗사람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시킬 때 아, 이런 걸 하라. 아니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책을 읽어보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읽을 겁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진짜 기쁨을 맛보려면 또 슬픔도 맛볼 줄 알아야 되고, 산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둡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헤쳐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우리가 겪으면서 살면 제일 해피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마 경험을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든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든가 비전을 갖고 이랬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또래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는 아직까지 내보고 고생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어떤 암흑 속에 쫙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걸 극복하면서 진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실타리가 막 엉켜져 있어요. 그죠? 풀어야 돼요. 풀 수 없는 상태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렇게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제가 가끔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이솝 얘기인가요? 막 당나귀 얘기 나오죠. 그죠? 소금을 맨날 팔로 다니다 당나귀가 무거워가지고 어느 날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다 녹아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그러면 요령이죠, 그것도. 근데 또 이제 어느 날 이게 당나귀가 뭐 소금만 파는 거,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소금을 또 운반하게 되죠. 그죠? 운반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그때 이제 당나귀는 어떤 길을 하냐. 아, 지난번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더라 해서 더우니까, 아, 한번 샤워하는 기분으로 물에다 누웠는데 이랬으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사회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힘 안 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것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당나귀를 아마 현실의 어떤 지혜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다. 아마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혜를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은 토끼가 이기죠. 거기서 주는 어떤 것은 옛날 토끼보다는 메시지를 아마 현대 아마 생활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달리는 토끼는 처진 거북이를 두고 잠을 잘 수 있는 토끼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잠을 자더라도 아마 자기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잠을 잘 거예요. 승부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아까 당나귀의 어떤 지혜,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명한 어떤 당나귀를 아마 삶의 어떤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소음에 물이 흠뻑 젖었을 때 아주 무거울 거예요.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주저앉을 정도의 힘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당나귀가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다리를 아마 딱 균형을 잡아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한쪽 다리를 들었다고 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보면 상당히 어떤 은근과 끈기와 롱런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진짜 어떻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또 그날도 기후 날씨가 그죠? 햇빛이라든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우리가 힘든 어떤 그런 거는 상당히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재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하든 간에 그 정도의 어떤 절제된 어떤 그런 것은 지혜를 좀 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 삶의 필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옛날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대구 사무소로 이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현장의 기업, 섬유기업체거든요. 저는 그때 주로 이제 담당하는 기업이 제일합섬하고 제일모지, 그리고 동국하고 가벌,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제일모직은 섬유를 전혀 안 하는 기업이고, 그죠? 제일합섬은 세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세한에서 웅진 케미칼로 됐다가 지금 도래 케미칼로 바뀌었죠, 그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업에 가니까 이제 연구소에서 기업에 가서 우리가 제품을 보고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합격 대비로 물건을 내보내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제품에 그걸 한다거나 성적으로서 yes, no를 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친구를 만나고 만남에 있어가지고 가치관이라 봤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쉬워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은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 이런 어떤 그것을 봤을 때 항상 저는 이제 기업에 가서 검사 합격, 불합격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불합격했을 때는 이것이 왜 불합격이다. 그리고 불합격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합격이 합격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야만 된다. 대책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마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그 당시에 보면은 부장급들, 과장급들 하지만 전부 다 그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어떤 박사든지 전문가가 가더라도 그분들보다 이게 부족한 게 없다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불합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불합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참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기업에 이제 가서 저는 그때 지금은 이제 대구 사무소가 없어졌는데 섬유회가 날에 저희들 연구소가 있었어요. 섬유회가 13층 제 연구소였는데, 그리고 12층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일합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계속 거기하고 얘기를 해요. 제일합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합섬이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은 전부 국방부에 들어가는 군복하고 지금 학생들 교복 같으면은 뭐더라? 스마트 스마트 성경이고 하여튼 교복하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정부 주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물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이제 만나는 분인데, 제일 이제 세안이죠. 그래서 공장에 좀 실습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실습을 시켜줄 수가 없죠. 그죠? 외부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검사 요원이고 품질 관리 요원이고 합격 불합격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대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현장 파악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습을 하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리고 또 업무도 수월하게 되고 이런 시점이 이제 되어서 이제 좀 제 부족한 것들 이제 공부를 했죠. 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어떤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좀 이제 시장 돌아가신 분인데 대구에 동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제가 그것도 이제 군복 국방부 검사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이제 그분도 이제 서울대학에 섬유과학을 하신 분인데 사장님한테 이제 가서 이런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제가 1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섬유 분야에 근무하잖아요, 그죠?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대신에 제가 술 먹고 싶고 밥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할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제가 이제 룸사롱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룸사롱 대구에 이제 부르더라고. 그러더만 얘기를 쭉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도 저한테 멘토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석사 마치고 왔는데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박사까지는 연구소에서 결제가 나야 된다. 박사를 받으면 연구소에 근무하기보다는 좀 더 도망가려고 이제 하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를 가야 되냐 말이야 고민을 한점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서울에 제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 옛날에 오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승낙만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 무렵에 이제 이제 승낙을 제가 얻었어요. 얻어놓고 있는 시점에 지금은 이제 경일대학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북 개방대학이었거든요. 대학을 잘 아시는 분들 이제 아양교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경산으로 옮겼는데 그때 총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강의를 좀 하면 어떻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강의 과목이 없어요. 제가 하는 전공 과목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섬유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섬유과에 강의를 준다면 제가 하고 싶지만은 다른 파트는 또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섬유과의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저한테 넘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 강의를 이제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에 패션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예요. 의상 디자인과에 교수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일대학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대구 업체 사람들을 좀 많이 사귀었죠. 그래서 가면서 할 때 제가 축하를 받으면서 얘기가 거의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권 주임이었는데 그죠? 권 주임은 대학 교수 스타일이다. 교수 스타일이고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잘할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이제 갔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항상 첫 번째 생각했는 게 그거였습니다. 진짜 내가 연구소에서 했던 거하고 대학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것을 갖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는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대학 다 나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 그죠? 쉽지만 않아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전공이 섬유과학인데 과가 이제 의상 디자인과로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션 소재 쪽을 이제 맡게 돼가지고 소재직을 강의를 해도 실제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을 이제 바꾸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전공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연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금 흔히들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스피드라든가, 그죠? 엄청나게 빠르고 많고, 그죠? 그리고 정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대학에서 여러분들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전공이 사회에 나왔을 때 평생 가면서 그 전공이 어떤 진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전부 다 어떤 자기 전공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융합을 하지 않고는 사회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섬유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당시 전공이 섬유공학이냐? 전공은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쉽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대학교 4년 배웠는 게 인생의 자기 전공이다. 참 약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인생을 학문으로 봤을 때 유치원생 수준 같아요. 대학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은,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1, 2, 3, 4에서 가나다나 배워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듯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초가 대학의 전공이라면은 인생의 유치원 수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회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를 들어서 단지 하나는 있죠. 조금 대학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내가 어느 직장에 내가 무슨 과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내 전공이 맞느냐?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죠? 단지 그 중에 10%, 20%만 맞으면 전공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가기까지는 대학이 우리가 4년 같으면 4년 단위에 자기의 어떤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로드맵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전공을 바꾸기로 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섬유공학을 하면서 의료학 쪽으로 패션 쪽으로 가면서 감성과학이라든가 쾌적성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는 섬유화학 쪽으로 했어요. 케미칼 쪽으로. 석사. 그래서 박사 쪽에는 우리가 의복이든지 섬유든지 모든 게 인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 제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둔 어떤 것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는 것이 패션이라든가 의복의 감성과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성과학 쪽에 학회를 창립을 하는데 멤버가 됩니다. 제가 온열생리학회라든가 한국감성과학회에 들어가서 만들고 커리큘럼을 이제 몇 개 대학을 이제 하니까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의료학과 쪽에서 이제 감성과학과 유사한 학문적인 것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주로 했는 게 이제 서울대학하고 이화여대 이런 데는 좀 오래됐죠, 그죠?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일본에 이제 포닥을 이제 교환교수로 가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거기 랩 출신 교수님들이 이제 감성과학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 당시는 가정학과 출신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학회에 분과를 만들어서 과목을 만들고 하면서 제가 일본에 이제 그때 교수를 이제 한 4, 5년 정도 했구나. 4, 5년 정도 하면은 안식년 내지는 이제 약간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지금은 일본 학술진흥재단입니다. 그 당시 이제 문부성이죠. 그래 거기를 프로포즈를 하니까 생활비하고 다 줄 테니까 1년 동안 연구하다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그 도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 그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다 이래 줬던 게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삶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맞춰가는 단계에서 이제 그 과정 중 하나가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끔은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책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어느 분의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라. 아마 영어로 그래 스트레치 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가 손을 닿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어떤 생각. 거기서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도전이라든가 그죠 시행착오 이런 것이 나오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거기에서 두 가지를 아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확실히 자기 실패를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했는 거는 또 잘못했다는 것도 확실히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가 한 어떤 일에서는 용기와 어떤 책임이 좀 있어야만이 어떤 스트레치 골에 대한 어떤 높은 단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참 뒤에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위에서 선임자가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할 때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일을 한다. 아니 부장님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생각한다. 그럼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부장님이라면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은 수준에서 모든 것을 아마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역량이 부족하면은 어떤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또 자기가 또 역량이 되면 또 잘할 수가 있지만은 윗사람 입장에서 자기 것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렇게 냈을 때 모든 것이 아마 프로포즈를 하든지 이렇게 냈을 때 위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교환교수로 일본에 이제 갔는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섬유과학을 하고 의상 디자인과에서 이래 한다고 했지만은 내 혼자 아는 걸로만 공부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좋은 것을 네가 연구하라 이런 거 단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일본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고 돈을 줄 때는 교수지만 본전을 빼려고 합니다. 본전을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갈 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배웠는데, 골프를 왜 배웠냐면 의상 디자인과 있으면서 그때 지금도 이제 국내 브랜드가 있는데, 골프웨어 브랜드를,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어요. 쾌적성하고 이런 쪽인데. 근데 골프웨어 프로젝트를 하는데, 골프를 모르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경산시 이제 연습장에 놔두고, 경일대학이 이제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골프가 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제가 골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저 교수는 골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에 미쳤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내가 이게 학습이고 내가 배우는 내 연구다. 물론 그때서 나중에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필드에 나가보는 게 목적이죠. 그죠? 골프웨어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웨어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다 되는데 골프만큼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골프의 철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철학을 갖고 한다면은 뭐 모든 게 다 어려운 거 다 있는데 아주 미묘해요. 그런 과정 중에 골프웨어를 골프 매니아들이 입는 측면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패션적인 측면에서 골프웨어 연구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골프웨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지, 그죠? 어떤 쾌적이라든가 감성하고 패션이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뭐 컬러라든가 뭐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골프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일본을 이제 가서 이제 첫 번째 교수님하고 같이 그걸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혜택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인턴이에요. 대학 교수들 이거 따라야 되고 알아서 하라. 3개월 자유롭게.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 해피하죠, 그죠? 해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지금 골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교환 교수를 가면은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고. 미국 가든 어디 가든지. 그래서 나도 그냥 골프를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골프채를 한 대 샀습니다, 그때. 사놓고 그 다음 첫 미팅 하면서 3개월 동안에 그걸 주는데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놀으라고 이게 3개월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방에 연구실에 갔죠. 연구실에 가니까 이제 책상도 주고 쭉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제가 학생 같으면 누가 한번 가르쳐 주고 하지만 이제 교수 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나라여자대학에 교환 교수가 있었는데, 그래, 나라여자대학에 그 당시에 그걸 하더라고요. 정확한 프로젝트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2010 대학 발전 비전 그걸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 같아요. 우수한 인재를 어떤 대학으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학생이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한국,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50%를 이쪽에서 이렇게 장학생으로 뽑는 걸로 이렇게 대학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중국이랑 많이 들어오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국 유학생도 있고 중국 많은데 한국 유학생 한 명당 중국 유학생 3명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나라하고 교토대학 그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하니까 이제 내하고 관련되는 학과의 학생들을 이제 제가 한번 저녁을 이제 한번 삼면서 한번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유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내보고 묻더라고요. 교수님이 이거 일본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단순한 계획이었죠. 그냥 이런 것을 해서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중에 마침 대학생, 대학원, 제가 간 랩에 한국 유학생 3명 정도가 이 지도교수가 내한테로 붙여주더라고요, 학생을. 그리고 이제 곤센세이 밑으로 가서 하는 걸 도와주고 뭘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있으면 이제 그 애들 이제 논문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걸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그건데 더스트 프리 가멘트 해가지고 무진복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도체 사람이 허옇게 이래가지고 시커멓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S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그 반도체 의복을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 당시는 뭐랄까요? 수입을 하려면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받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교수하고 얘기가 돼야 되죠. 우리 동료 교수하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가 좋은 프로젝트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그 일본 그 뭡니까 학술진흥재단 그쪽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거 프로젝트로 올라가니까 리젝트가 됐어요. 이게 왜 리젝트가 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 교수라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이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프로젝트 바꿔가지고 이제 보고서는 이제 한국어로 내가 했는데 그때 이제 뭐야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이렇게 좀 뭐 시행착오라든가 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치 골 그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한 10분 더 해도 됩니까? 그래 동료 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다행히도 섬유공학 전공자가 아니고 그 메디칼 쪽의 전공자예요. 인체생리 쪽으로. 일본은 원숭이 아주 연구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서 그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코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섬유 쪽에는 권 선생을 하고 인체라든가 그 어떤 그 피지올로지적인 측면은 자기가 맡고 이렇게 코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어떤 기회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하여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좀 논문도 좀 많이 쓰고 그래 하면서 뭐랄까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제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살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극복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 이제 멘토가 아까 있지만 제가 일본의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 좀 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같이 했는데 여행을 할 때 굉장히 그런 게 힘든 게 있어요. 아마 어학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저는 일본어를 좀 독학을 했는데 이 독학을 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말을.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냥 혼자서 일본어 공부하고 연구소에 들어가서도 그냥 번역하고 뭐 이런 거는 잘했어요. 그냥 페이퍼 쓰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일본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 교수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보다 영어 하기가 편하고 그 사람도 이제 영어가 되고 그런데 그렇지만 깊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으니까 유학생들도 전부 일본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영어 반, 일본 반대말 반씩 섞어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이고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가르침이었다.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행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뭐 학생을 붙여주고 이러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느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소한 일, 아니면은 진짜 더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산의 사소한 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을 이제 살면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도움을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보면은 뭐 지금까지 전부 다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일했지만은 어떨까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줬고 월급을 줬고, 그죠? 그리고
대학의 교수 생활도 마찬가지고, 연구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그래서 저는 그 지금들이 가끔 생각이,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생각이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던데, 가장 성공적인 그 인생이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한 사람의 두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길을. 이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이 길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길을 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살아가면서 뭐랄까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제가 성공적인 인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족들이라든가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야, 진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또 우리 집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직장 생활 이제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 아버님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된 지가 한 7년, 8년 됐는데요. 제가 장로를 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 맹세 있는 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진짜 장로 같은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가까이 집에서,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하려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끔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이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우리 지도교수님 생각에, 성공적인 어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입학할 때 이제 아주 원래 계시는데 칠판에다 쫙 적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에 근본적으로 뭐, 실력,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게 장점적인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플러스예요. 학력에서부터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까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파워가 있죠. 그죠? 전부 다 가로로 묶어요. 그래서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더라고요. 알파가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어떤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어떤 스펙이건 실력이 다 있더라 하더라도 곱하기 알파가 제로가 되면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품성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품성을, 어떻게 보면 성품, 성격, 그 사람의 어떤 특성, 특징, 이런 걸 참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품성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이게 트레이닝이 되는 어떤 과정이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사람의 품성 같아요. 그래서 품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책에 보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도전적이냐, 이런 것이 참 어떤 것에서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마 교수님 이용하는 어떤 품성의 긍정적인 측면에 알파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로가 되면은 아마 그것이 플러스, 제로가 아니고 1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어떤 교양 있는 사람 다 입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제로가 된다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사기꾼, 도둑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저는 가끔 할 때, 아까 또 잠깐 제가 연구소 생활 했는 것 중에 정직한 어떤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정직은 진짜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떤 무기 같아요. 무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한 게 있으면 뭐든지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까 제가 옛날에
그 연구소에 쓰면서 검사 다니면서 도장 찍고 봉투 받고 이런 것도 진짜 그건 아닌 거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걸 보셨죠, 그죠? 그 모 기업의 회장님이 상당히 그때 보면 그 기업도 하다가 진짜 자살하기까지 뭐 이런까지 가지가 저는 인생을 한편으로 봤을 때 그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나방이 그죠? 그냥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달려들듯이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어떤 정치 인생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좀 늦지만은 어떤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섭리대로 늦지만은 차근히 갈 때 그 사람은 어디 끝까지 가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신입 연구원들이나 신입 직원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지만은 대기업 못지않은 장점이 굉장히 많다. 나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있는 한 우리 연구소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그 희망과 꿈을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래요. 그 개체 하나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돼가지고 천천히 아주 루즈하게 이렇게 가더라도 다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렇지만은 실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좀 부족한 들 어떻습니까? 조금 늦은데. 그래서 그런 길로 이렇게 간다면은 상당히 어떤 거 좋을 것 같고 또 자기 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어떤 꿈을 한번 디자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자기가 완벽하고 자기가 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자기가 조금만 내려놓는다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한편으로 저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교만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지금은 좀 가끔 그래.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듯이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청년부 대학부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가장 그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이 세상을 우리 다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짊어지고 나갈 분들인데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해피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더 이상 욕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막. 이게 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후손들이라든가 후배들이 물러받아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야. 이게 인생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김영 박사님 자꾸 이런 모임을 했듯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해주고 조금 자기 것을 내려놓고 베풀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죠?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작은 어떤 그 희망에서부터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봤을 때 참 이런 어떤 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됐으면은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서없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지? 그 소장님을 그 라이프 스토리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 이력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그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놓고 그렇게 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야 그게 제일 가장 어려운 거야. 근데 사실은 저는 근홍현 소장님을 뵐 때부터 그렇게 가장 어려운 것을 살고 계시고 또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그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08 사람책에 오시는 선배님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하면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 삶의 그 어떻게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그 흐름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타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에 그 시련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큰 절망이나 또 아픔은 없고 또 인생에 큰 그 성취는 있었지만 또 교만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 권홍현 소장님 벌써 저 인상이 너무 편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서 그 사람 인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소장님 인생을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이 그 바로 유학 가지 말고 연구소에 가서 어떤 것을 공부할지 한번 미리 체험을 해봐라 했을 때 소장님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저는 바로 유학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방향을 잡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미리 그 연구소장님께 그 상의를 해서 컴퓨터 관련해서 재교육도 받고 또 직장의 부장님이 그 가르쳐 주는 대로 본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장님의 그 조언에 따라서 또 품질 그 검사라는 부분을 또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그 본인과 그 인연이 되신 분의 조언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수용하시고 또 그 조언을 활용하셔서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셔서 기업체에 있는 것보다는 또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건주임은 그 학교 교수님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시다가 또 유학 가서도 또 그 일본에 있는 교수님 조언을 받아서 또 연구를 하시면서 또 프로젝트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그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자기 멋,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취향 이걸 마치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그게 열정이고 또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오늘 권홍현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멋이 아니고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 안에서 좀 인생의 멋도 이렇게 느끼고 그렇지만 또 잃지 않는 그 신념과 철학이 이렇게 골고루 녹아들어 있어서 저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